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0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연준이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의 조기 인상을 시사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 당국의 개입과 달러화 강세로 국제 상품 가격이 급락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6월 1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이 새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우주인 3명을 실은 우주선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전부인 맥켄지 스코트가 또 27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moves up its timeline for rate hikes as inflation rises. CNBC 보도 보시죠. 미국 연준 페드가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의 조기 인상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채권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기준금리 Federal Funds Rate는 0 내지 0.25%를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준은 올해 미국 물가가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표 때보다 1%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겁니다. 연준의 타겟 레이트 2%를 훨씬 상회하는 거죠. 지롬 파월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2% 물가 상승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소위 닷 플로트에 따르면 의원 2명이 내년 중에 금리 인상을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3월의 더트 플로트에서는 2024년 이전에 인상을 전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죠. 2023년에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2명이나 나온 것은 시장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 규모 축소가 빠르면 연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최단 1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이를 실시해야 내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 연준은 매월 1200달러어치의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국채 800억 불,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400억 불입니다. 이 매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거죠. 이 소식으로 지난주 후반 주가가 크게 내렸죠. 한편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에 6.5%보다 더 높아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으며 또 억압된 소비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경제는 작년에 마이너스 3.5% 역성장하였죠. 올해 실업률은 4.5%를 전망하였는데요. 지난 3월과 같고 현재 실업률 5.8%보다 1.3%포인트 내려간 것입니다. 한편 페드는 초과 지준 예치금에 대한 지급 이자율을 살짝 올렸는데요. 시중 통화량 약간 감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페드는 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달러를 공급한 달러 스왑 한도도 올 연말까지 연장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팬데믹과 관련해서 세계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었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ommodities from copper to corn tumble on China crackdown and rising dollar. CNBC 보도 보시죠. 중국 당국의 개입과 달러화 강세로 국제 상품 가격이 17일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펠러디움이 마이너스 11%, 백금이 마이너스 7%, 옥수수가 마이너스 6%, 구리가 마이너스 4.8%, 원유도 1%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최근에 국제 상품 가격 동향을 보면요. 5월 중순경부터 중국 정부가 국제 상품 가격 급등의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상품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주 전에 중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죠. 금융기관의 투기적인 선물 거래, 그리고 국유 회사의 사재기 규제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락세가 확산되었죠. 특히 지난주 수요일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비축 물자 공급 계획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특히 페드가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표를 하였죠. 달러 인덱스가 급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일 국제 상품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였습니다. 아래편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제 상품 가격 동향인데요. 특히 옥수수 가격이 21.3%나 내리고, 그리고 소이빈, 콩, 대두의 경우 15.1% 내렸습니다. 돼지고기 마이너스 10.7%, 목재 마이너스 9.8%, 금이 마이너스 5.7%, 은이 마이너스 8%, 팔라디움 마이너스 8%, 그리고 구리도 마이너스 7.9%입니다. 소고기 값만 유일하게 올랐네요. 향후 상품 가격 변동 요인을 보면요. 먼저 약세 요인으로서는 연준의 금융 완화 기조 축소, 이는 장기적 하락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16일 하루만 1.6%나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긴축 기조에 들어가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하락하죠. 이에 따라 조만간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달러 공급 축소로 상품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규제가 계속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작용으로 최근 이제 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상품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상승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국제상품 가격 강세 요인을 보면요. 세계적 통화 공급 확대 기조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서 상품 수요가 증가하겠죠. 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지난주 국제 상품 가격 급락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급락은 IB, 국제투자은행들의 예고된 투기거래 결과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4월부터 그 페드가 완화 정책을 하고 각국 재정 지출이 확대될 때를 이용해서 IB들이 상품 가수요를 조장하였고, 그리고 가격 급등을 유발하였죠. 달러 공급이 늘자 가격 급등의 촉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중국의 상품 규제, 그리고 페드가 정책 수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IB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셀오프로 돌변했죠. 가격 급락을 주도한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가격 급락의 촉매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1년간 달러 인덱스 추이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향후 상품 가격 전망을 해보면요. 당분간 가격 조정 내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작년 이래 급등에 대한 반락도 있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이 과시화되면 상품 가격은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 6월 1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금요일 오후 상황인데요. 이는 후 세계보건기구가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현황은 월요일 날 발표한다고 하는군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7,710만 8,695명입니다. 전주 대비 1.3%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는 384만 명으로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23억 7,848만 2천 명으로 전주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체 확진자 수는 줄지만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으면 유념해야겠죠.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콜롬비아가 12에서 11로 부상하고요. 스페인과 독일이 한 단계씩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중국이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우주인 3명을 실은 우주선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로켓은 장정 2호고요. 우주선은 선조입니다. 우주인 3명 중 조장인 리 하이승은 56세로서 최고령 우주인인데요. 2013년도에 중국 우주정거장에 2주간 체류하는 등 중국 최고의 베테랑 우주인입니다. 중국의 영웅이죠. 이들의 임무는 앞으로 석 달간 380km 우주 상공에 체류하면서 티엔허 천화 우주정거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주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식품과 연료 장비 등은 지난달에 벌써 우주정거장에 보내졌습니다. 티엔허 우주정거장의 현황을 보면요. 길이가 16.6m, 폭이 4.5m, 무게가 22.5톤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거주 지역, 과학연구실, 천체 관측실 등으로 구성되고요. 현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거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당초 현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용을 하고자 하였는데 미국이 거부하였죠. 이에 따라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티엔공 1호, 천공 1호가 벌써 설치되었다가 최근에 궤도 이탈해서 추락하였죠. 이제 새로이 천화, 티엔허 우주정거장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티엔허 우주정거장이 되면은 2023년 이후에는 지구의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2024년에 기능이 정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티엔허 우주정거장에 애국계 우주선의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참고로 중국의 우주사업 성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2019년에는 인류 최초로 달 이면에 착륙을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서 달 암석을 가져오고 토양도 가져왔죠. 그리고 중국판 GPS 베이두우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화성 표면 착륙에 성공하였죠. 그리고 현재 주롱 탐사선이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티엔허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사업 성과는 로켓 기술, 캡슐 기술, 도킹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데 힘입었죠. 한국 우주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단신.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전부인 맥켄지 스코트가 또 27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위자료로 아마존 주식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아마존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현재 재산이 590억 달러입니다. 세계 여성 최갑부이죠. 스코트는 이혼 직전에 자신의 재산 반 이상을 기부하는 기빙 플래지에 가입을 했고요. 지난 3월에 교사 출신 댄 제워트와 재혼을 하였는데 이 댄 제워트도 기빙 플래지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스코트의 기부 이력을 보면요. 2020년 7월에 17억 달러를 기부하였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42억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7억 달러를 기부한 거죠. 스코트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총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8천억 정도를 기부하였는데요. 기부천사죠. 기부 대상 기간도 대체로 기부가 적은 분야에 많이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이라든가 성소수자 단체 등입니다. 기부천사 스코트 존경합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수요일 페드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였는데요. 그 영향이 언제까지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서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갑니다. 다수 연준 지역 총재들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요. 경제 지표 중에는 무엇보다 다음 주 금요일 날 PC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페드의 최고 관심 지수이죠. 지난 2월 이후에 물가 급등이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군요.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